전 세계가 K컬처의 매력이 빠져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남녀노소 단연 1등으로 꼽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의 음식이랍니다. 여기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예쁜 딸과 한국인 남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점심을 한국식으로 싸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찾기 힘들어서 고집을 부리는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한국 주재원 발령으로 한국으로 2년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와서 제냐를 학교를 보낸 첫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제냐입니다. 캐나다 작은 마을에서 한국인 남편과 크리스틴, 저희 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오더니 학교에 새로운 한국인 친구가 왔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한국인이고 항상 크리스틴에게 너는 한국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는 한국에서 온 전학생 친구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크리스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크리스틴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며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전학생 친구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도시락이 따뜻한 밥국 반찬들이 가득한데 후식까지 들어있는 것을 보며 크리스틴이 가지고 간 땅콩 딸기잼 샌드위치랑 비교가 되었던 거죠. 다음 날도 전학생 친구가 도시락을 꺼내자 주변 친구들은 모두 함성을 지르더니 우르르 몰려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틴은 돌아와 자기도 한국 사람이니 한국식으로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도시락을 구글링해보니 한국은 도시락이 아니라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신기해하긴 했지만 크리스틴을 위해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주긴 캐나다 작은 마을에서 재료 구하긴 힘들어서 고집부리는 크리스틴을 안 된다고 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에서 주재원 발령으로 한국에서 2년 동안 일하게 되었고 크리스틴에게 한국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그렇게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와서 크리스틴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 급식을 먹었을 때 그 반응이 너무 신기했어요. 크리스틴은 집에 오자마자 엄마 오늘 급식 진짜 맛있었어? 라고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급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주니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한국 급식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도 정말 놀라웠어요. 캐나다에서는 점심을 사 먹으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급식비가 따로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요. 아이들이 매일 건강한 음식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캐나다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내 작은 카페테리아에서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사 먹었죠. 일부 학교에서는 한밀아트 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주로 피자, 맥앤치즈, 치킨 너겟 같은 패스트푸드 위주의 메뉴가 제공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점심을 먹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급식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균형을 맞춘 급식보다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보편적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일본도 급식 문화가 발전해 있지만 한국과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일본의 급식은 주로 전통적인 일본식 식사를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밥, 미소된장국, 생선이나 고기, 절임 채소 같은 식단이 제공됩니다. 영양 균형은 잘 맞춰져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또한 일본 급식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급식 당번 제도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배식을 하고 정리까지 맡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위생관리나 음식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급식도 최근에는 식자재 부족과 예산 문제로 인해 예전보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급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만 여전히 간단한 볶음밥, 국수, 찐빵 등이 주 메뉴입니다.
그러나 위생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고 지방 도시나 농촌 지역의 급식은 여전히 부족한 영양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사 먹거나 집에서 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학교 급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국의 철저한 위생 관리 시스템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중국의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위생 문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장쑤성 양저우의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에서는 양념장 통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어 학교 측이 공식 사과하고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장시성 신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직원이 신발을 신은 채 식재료를 밟아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 학교 급식의 위생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급식의 우수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 급식은 매일매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됩니다. 밥과 국은 기본이고 각종 반찬, 과일, 디저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국, 찌개, 볶음, 나물, 구이 등 전통적인 한식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치킨 같은 양식, 중식 메뉴까지 조화롭게 제공되죠. 심지어 매주 특식이 나오기도 해요. 한국의 급식은 영양사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식단을 짜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까지 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섬유질 섭취가 부족한 서구권 학생들과 달리 한국 학생들은 나물, 김치, 채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식재료 공급망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급식실 청결 상태도 매우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캐나다나 중국에서는 위생 문제가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을 기다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등장하는 날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죠. 이는 해외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점심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라면 한국에서는 급식이 하나의 기대되는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한국 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인 영양사를 채용한 뒤 급식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해요.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해지면서 한국 급식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급식은 단순한 학교 급식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학생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우수한 급식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해외에도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떤 급식을 경험해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